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마그마의 종류 111번 유문암질과 현무암질 마그마를 비교하자는 이야기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화산암 세 가지 기억합시다. 현, 산, 문이죠. 현은 현무암이고요. 산은 안산암, 문은 유문암질입니다. 이게 화산암이죠. 자, 무엇을 외우셔야 되냐면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유문암만 정리할게요. 나머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유문암은 SiO2가 높죠. SiO2가 높다는 거는 점성이 강하다. 점성이 끈적끈적하다는 이야기지. 점성이 높고요. 끈적끈적 하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죠. 온도가 낮아야 된다. 끈적끈적하니까 터질 때 한 번에 터지겠죠. 폭발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휘발성 기체 성분도 많다. 휘발성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SiO2가 많으면 산성을 띠죠. 산성이다. 그 다음에 화산체의 모양이 끈적끈적하니까 경사가 매우 급하겠죠. 종 모양이니까 종상이다. 현무암은 퍼져 있잖아. 방패 모양으로. 순상 화산이 되겠죠. 이걸 다 외워서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비교해보자. 일단은 반대로 배치되어 있죠. 위치가.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뭐 이거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시면 되겠네요.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자,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이게 종상이죠. 모양이 경사체 기울기가 이게 크잖아. 종상이고요. 퍼진 게 순상이다. 그죠? 그럼 종상화산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고요. 순상화산은 현무암질이겠죠? 현무암질. 기억. 화산을 형성한 용암의 유동성은 누가 다 잘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큰 게 맞고요. 나는 가보다 마그마가 폭발적으로 터졌죠. 맞는 표현. 가는 현무암질, 나는 유문암질도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113번. 자, 서로 다른 두 마그마 가와 나의 성분 비가 나와 있는데 뭐만 보면 되냐면 SiO2 비만 보면 되죠. 여기는 SiO2가 크기 때문에 유문암질, 작은 거는 현무암질. 이거 비교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마그마의 온도, 화산체의 경사, 화산 형태 3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유문암만 쓰면 되겠죠. 현무암 반대가 될 거니까. 유문암질은 온도가 낮고요. 경사가 급하고 화산체는 종 모양이죠. 종상화산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114번.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마 A와 B의 SiO2와 온도를 나타내는 거다. 일단 SiO2 함량이 가로축이고 함량이 많은 B가 유문암질, 함량이 적은 A가 현무암질. 그죠? 그럼 A와 B의 마그마의 종류는 썼죠. B가 유문암질 마그마, A가 현무암질 마그마. 그럼 A와 B의 마그마의 점성과 유동성을 비교하자. 점성과 유동성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점성이 크면 유동성이 작은 거잖아. 그래서 B 마그마가 점성이 크죠. 그러면 유동성은 작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15번. 자, 가는 제주도 삼방산 그림이고요. 나는 한라산이죠. 삼방산은 종상화산이고요. 종상. 볼록하죠?
나는 평평하잖아. 순상화산입니다. 따라서 가가 종상인 거니까 유무남질 마그마로 만들어진 거고 나는 순상이니까 현무암질이겠죠. 그래서 SiO2 양이 많은 이 B가 유무남질, A가 현무암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가의 매칭이 될 거고 A가 나의 매칭이 될 거다. 즉 가는 나보다 휘발성 성분이 많은 마그마가 분출되었죠. 폭발성이 강하잖아.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 나는 A가 분출되었다. A가 맞죠. 맞는 표현. 자, X의 적합한 물리량에는 만약에 온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온도로 잡아버리면 온도가 높진 않잖아. 유무남이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맞지 않다. 틀렸다. 기읍과 니은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마의 생성 조건 그래프 비교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요. 생성 장소 한번 해봅시다. 116번 해령 하부와 열점에서는 마그마가 당연히 현무암질이고요. 현무암질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압력이 감소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해령과 열점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터지는 거니까, 녹는 거니까 현무암질이고 압력 감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7번. 자, 하와이 열도는 열점이잖아. 열점. 핫스팟 열점이기 때문에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생성되는 조건은 압력 감소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118번 용융 곡선이 나와 있고요.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지구 내부로 갈수록 지하의 온도는 상승한다. 자,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그럼 내려갈수록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2번 A와 A 가정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은 해령이다. 해령이 생성되는 곳은 B에서 B-죠. 압력 감소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B에서 B-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B에서 B-로 가야 되죠. 3번 B에서 B- 과정으로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긴다. 맞죠? B에서 B- 과정은 해령에서 생기기도 하고 열점에서 똑같은 원리 생기는 거니까 맞는 표현. 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지하 50km에서 마그마 상태로 존재한다. 지하 50km에서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이 여기 포인트고요. 근데 지하의 온도 분포가 더 높죠. 그럼 녹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마그마 상태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A에서 A- 과정으로 생긴 마그마는 1로 가는 마그마는 유무남질이죠. 그래서 유무남질이고요. B- 과정은 현무암질인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유무남질이 현무암질보다 SiO2 함량이 더 많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요. 틀린 거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9번. 자, 온도 분포 그래프가 잘 나와 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는 섭입대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기은, 니은을 우리가 물의 포함 여부를 서술하다는 이야기잖아. 자, 니은은 그냥 멘틀에 용융곡선이고요. 니은이 내려가죠?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입니다. 이거 쓰라는 게 답이겠죠? 2번. 자, A 지점 섭입대라는 거죠. 니은 기역의 변화로 마그마가 생기는 원리
서식대에서 마그마가 왜 생기겠니? 지하의 온도 분포가 이 지점인데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 더 밑에 있으니까, 더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높겠다는 이야기를 말로 쓰라는 거잖아. 그래서 써봅시다. 섭입대에서 멘틀에 물이 공급돼요. 뭐 함수 강물 공급에 똑같은 말인 거니까 물이 공급돼요. A 지점보다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죠. 용융점이 낮아져서 마그마 생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된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120번. 자, 온도 분포의 그림이 나와 있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 두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점은 높아진다. 물이 포함된 화강암 용융점이 이거잖아요. 낮아지다가 일정해지는 그림이네. 그래서 틀렸다. 자,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점은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 용융점 올라가잖아. 계속 높아진다. 맞는 표현. 3번. 물이 포함된 멘틀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보다 용융점이 높다. 물이 포함된 건 여기잖아요. 물이 포함된 이거니까 더 낮아졌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은 멘틀 물질이 상승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이 포함된 광물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멘틀 상승한 건 A에서 C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A, C 과정이 돼야 되죠. 자, 해령에서 마그마는 주로 A에서 C 과정 맞죠? 압력 감소니까 A, C가 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6번 변환단층에서는 A와 B 과정으로 마그마가 생긴다. 변환단층은 마그마가 생기지 않죠. 화산이 터지지 않으니까 틀렸다. 7번 서립대 부근에서 생기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A, C 과정이 아니고 물이 포함돼서 들어와서 마그마 생긴 거니까 A, B 과정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2번하고 5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121번. A가 해령이고 B가 이제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이고 C는 화강암이 녹아서 유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의 마그마는 현무암질, B도 현무암질이고 이놈이 올라와서 화강암을 녹여서 생긴 마그마인 거니까 C가 유무암질입니다. 되죠? 자, A에서는 압력이 감소하여 마그마가 생긴다. 맞죠? 니은 B에서는 해양 지각의 함수 강물, 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물이 멘틀의 용융점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B에서 상승한 마그마에 의해서 열을 공급받아 C에서 대륙 지각이 녹으면 유무암질이 생긴다. 맞는 표현이죠. C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22번. 자, 현재 B가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무암이 만들어져서 터지는 거니까 A는 안산암으로 봐야 되겠죠. 안산암질로 봐야 되겠다. 이게 왜 그래? 안산암질로 봐야 되겠죠. 현무암질과 유무암질이 믹스되는 거니까. 자, 그럼 SO2 함량이 많은 거는 Q가 A가 되겠죠. 적은 P가 B가 되겠다. 현무암질. Q. A는 현무암질 마그마와
안산암질 마그마가 혼합된 게 아니고 이게 틀렸죠. 유무남질 마그마가 혼합되어서 안산암질이 터지는 거잖아. 안산암질.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자, B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P다. 맞죠? P라고 했으니까. 자, 기역에 적합한 물리량에는 점성이 있다. 자, P가 현무암질이거든. 현무암질은 점성이 매우 낮죠. 그래서 기역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넘겨서 123번. 자, 쿠릴 열도와 하와이 열도. 일단 하와이 열도는 열점이고요. 쿠릴 열도는 섭입대잖아. 섭입대. 그거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기역 A와 B 지역은 모두 판의 경계에 위치하지 않죠. 섭입대는 판의 경계가 맞지만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 틀렸습니다. A 지역에서 섭입대 지역에서 화산섬은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죠. 섭입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현무암이 터져서 올라와서 화강암을 녹이잖아요. 녹여서 믹스되어서 터지는 거는 안산암질이다. 그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B 지역에서 마그마 열점이잖아요. 열점은 압력 감소로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니은 과정이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24번. 자, A, B, C 위치가 나와 있죠. 나의 A가 히말라야 산맥, 스곡산맥이고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 경계가 되고요. B는 섭입대죠. 1번 열도. C가 화산성, 하와이죠. 열점. 자, 기역 가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륜 곡선은 기역이다.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륜 거니까 니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과정이 이 과정이죠. 섭입대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멘틀이 이제 용륜곡점이 내려가면 녹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B 지점이 되겠죠. 이거는 BA가 아니고 B가 됩니다. A는 화산이 안 터집니다. 거의 안 터지죠. 스곡섬이 높아서. 디귿. C보다 B 지역에서 마그마가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B 지역은 안산암질이고요. C 지역은 열점이니까 현무암질이잖아. 당연히 안산암이 더 점성이 크니까 폭발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밖에 없네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5번. 자, 남아메리카 주변에 있는 진원의 깊이. 현재 이 라인이 해령이죠. 동태평양 해령이고요. 해령. 이 가운데 판이 나즈카판 또는 나스카판이라 하고요. 이 판이 남아메리카판이다. 현재 해령에서 이 판이 서로 멀어지고요. 여기서 만나겠네요. 그럼 C 쪽은 수렴형 경계가 되겠다. 문제 풀겠습니다. 1번. A는 판의 수렴형 경계가 아니죠. 해령인 거니까 발산형 경계가 되고요. 틀린 표현. 해양 지각 나이는 A와 B를 비교하면 B가 더 많죠. 왜? 해령에서 멀어진 거니까. 그래서 틀렸다. 수심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깊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틀린 표현이네요. 자, 인접한 판의 밀도 차이는 A와 C를 비교하자. 자, A는 해령 기준으로 같은 해양판이니까 밀도 차이가 거의 없죠. 거의 똑같은 판이잖아요. 근데 C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니까 두 판의 밀도 차이가 크겠네요. 그래서 A가 C보다 큰 게 아니고 C가 더 커야 되잖아. 그래서 틀렸다. 5번. 분출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C 쪽이 수렴형 경계니까 섭입되니까 안산암질이 터지고요. A 쪽은 당연히 현무암질이 터지겠죠. 따라서 SiO2는 안산암이 더 많은 거니까 C가 A보다 많다가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성암에 대한 이야기고요.
화성암은 화산에 의한 암석이잖아. 종류가 두 가지죠. 폭발해서 식은 화산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식은 심성암이 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SiO2 함량이 많을수록 고철질 광물의 함량은 적어지죠. 규장질인 거니까. 자, 철과 마그네슘이 많다는 거는 시커멓다는 이야기잖아. 그 조항 광물은 되게 많죠. 휘석, 감람석, 각섬석, 흑음모가 있단 말이야. 일단은 찾아보면 위에는 적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과 마그네슘이 많다는 거는 유색 광물인 거니까 감람석이 보이시죠? 석영, 장석, 정장석은 매우 밝은 광물입니다. 틀렸죠. 답은 5번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27번. 자, 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산암, 그 다음에 심성암이 있는데, 화산암은 앞에 계속 했던 거잖아. 현산문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심성암은 반섬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현산문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되고, 반섬화는 반려암, 섬녹암, 그 다음에 화강암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자, 일로 갈수록 밝죠. 라이트하죠. 밝다. 일로 갈수록 뭐다? 어둡다. 자, 어둡다는 거는 뭐가 많다? 유색 광물.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그죠? 원소가 많아서 색깔이 어둡다는 이야기죠. 밝다는 거는 뭐 SiO2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규장질이라고 그러고요. 시커먼 거를 고철질이라고 하는 거지. 자, 조항 광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규장질은 석영하고 장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장석. 자, 고철질은 시커먼 유색 광물인 감람석, 각섬석, 휘석, 그 다음에 흑음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칼슘, 철, 마그네슘 보이시죠? 그럼 왼쪽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세립질, 유리질. 당연히 화산암은 빨리 식으니까 냉각 속도가 빨라서 결정이 매우 작죠. 그래서 화산암이 세립질이거나 결정이 안 보이는 거, 유리질이 되고요. 심성은 천천히 식으니까 결정이 크잖아. 이거는 조립질이라고 하죠. 세립질, 유리질이니까 당연히 현무암 체크하시면 됩니다. SiO2 함량도 매우 낮으니까. 답은 현무암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너무 잘 나오니까 통으로 기억하세요. 그럼 외우면 맞추는 거잖아. 그죠? 자, 128번. 유문암. 현산문이잖아요. 유문암. SiO2 함량이 63% 이상 맞고요. 자, 맨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광물자 크다. 자, 유문암은 화산암이거든. 터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냉각 속도가 되게 빨라. 결정이 거의 안 보이죠. 세립질. 그래서 틀린 표현. 입자가 매우 작아야 된다. 유문암은 밝은 암석인 거니까 석영, 장석이 매우 많겠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29번. 자, 화성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화강암은 당연히 SiO2 함량이 매우 많죠. 왜? 오른쪽에 있었잖아. 아까 여기 화강암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 반려암은 유색 광물 함량이 적다. 반섬화였잖아. 반려암은 시커멓다고. 그러니까 유색 광물 함량이 많아야 되는 거지. 틀렸다. 자, 화산암은 터진 거잖아. 냉각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화산암은 심성암에 비해 광물 입자가 매우 작아야 되지. 세립질인 거니까. 세립질이거나 유리질이거나. 틀렸다. 섬녹암은 안산암보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빨랐다. 자, 우리가 현산문할 때 위에 안산암이 있고요. 반섬화할 때 밑에 섬녹암이 있습니다.
위쪽이 화산암이잖아. 그래서 냉각 속도는 누가 빨라야 돼? 안산암이 더 빨라야 돼. 틀렸다. 심성암에는 화강암, 안산암, 반려암이 있다. 반섬하잖아. 안산암이 아니고 섬노감이 돼야 돼. 자, 암석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신을 치려면 기본적으로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만 답이 되겠죠. 130번. 자, 냉각 속도가 빠르다. 화산암. 느리다. 심성암이다. 현산문, 산, 문, 반섬화, 섬화. 점수 풀겠습니다. 자, A는 여기 있잖아. 화산암이죠? 틀렸고요. B는 여기 있잖아. 심성암이죠? 틀렸다. C는 D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 틀렸죠. 터져서 굳은 게 C고요. 안에서 굳은 건 D잖아. 틀렸다. B에서는 세립질 조직 심성암이잖아. B는 조립질이야. 틀렸다. 유색 광물 함량은 B가 D보다 많다. B, D 비교하는 거잖아. B가 더 시커멓잖아. 당연히 많다. 5번이 답이죠. 자, 131번. 아까 똑같은 문제고요. 화산암 순서대로 현무암, 현산문, 산, 문, 심성암 반섬화, 섬화. 됐죠? 그래서 A, B, C의 암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A가 반려암, B가 안산암, C가 유문암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A가 반려암, B가 안산암, C가 유문암. 자, A와 B를 생성한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생성된 암석 조직을 화산암은 냉각 속도가 빠르죠. 심성암은 느리다. 조직은 세립질 또는 유리질. 심성암은 조직은 조립질. 이거 쓰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C의 SiO2 함량. 자, SiO2는 당연히 C가 많죠. C가 유무에 더 많죠. 규장질 암석인 거니까. 주요 주황 광물 A는 시커멓잖아. C는 밝은 광물이니까 석영, 장석이 주로 돼 있고요. A는 유색 광물이 많겠죠. 그래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자, 주황광물이라는 거는 가장 많은, 지구 내부에 가장 많은 광물 6개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6개가 주황광물이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132번. 자, 화성암 구성하는 광물이 나와 있죠. 화성암이니까 ABC가 현무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산암일 수도 있고, 심성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죄송합니다. 1번 SiO2 함량은 당연히 맞죠. C가 제일 많은 거니까. 밝은 광물 석영탄소 많으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마그마로 굳은 암석은 당연히 A가 맞겠죠. A와 C가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겼다면, 지하 깊은 곳이면 심성암이잖아. 가면 반섬화잖아. 그래서 B가 안산암이 아니고 섬노감이 돼야 되죠. 섭녹암이 돼야 된다. 그게 틀렸다. 그 다음 유색 원소가 시커먼 것들 칼슘, 철, 마그네슘이 많으면 A가 가장 많은 게 맞고요. 암석의 색은 C가 가장 밝죠. 규장질인 거니까. 틀린 거는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33번. 자, 가와나는 화강암과 현무암의 조직이죠. 화강암, 현무암. 당연히 현무암이 세립질이니까 결정이 매우 작아야 돼. 그지? 그래서 가가 현무암. 결정 큰 화강암 조립질인 거니까 나가 화강암이다. 자,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가가 나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현무암은 화산암인 거니까.
암석에 생성된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은 게 아니고 나가 더 깊어야 되잖아. 심성암인 거니까 틀렸다. 암석의 색은 가가 나보다 당연히 어둡죠. 현무암 어둡잖아. 그죠? 사광 밝고요.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34번. 자, 세 암석을 구분합시다. 반려암, 안산암, 화강암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산암만 화산암이죠. 이 두 개는 심성암이다. 자, 조립질이라는 거는 심성암의 특징인 거니까 조립질이 나타나는 거는 심성암이고 아닌 거는 화산암이잖아. 그 A가 안산암이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 남은 거 반려암과 화강암 중에 색깔이 밝은 거는 화강암이죠. 화강암. 나머지가 간 B가 반려암이 되겠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5번. 자, A는 밖에서 터진 거니까 화산암의 이야기고 B는 안에서 묻었잖아. 그래서 심성암이네. A는 뭐가 많죠? 지금 SiO2가 매우 많죠. 그러면 화산암 중에 SiO2가 많은 그 돌은 유문암이고요. B는 심성암인데 SiO2가 매우 작죠. 그래서 반섬화잖아. 그래서 반려암이 됩니다. 반려암.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억 A는 규장질 암석이다. A는 이산화규소가 많잖아. SiO2가 당연히 규장질 맞고요. B는 A보다 어두운 색을 띈다. B가 SiO2가 더 적잖아. 적으면 당연히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죠. 맞는 표현이고요. A는 화강암이 아니고 A는 유문암. B는 현무암이 아니고요. 반려암이다. 틀렸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136번. 자, 마그마의 SiO2 함량과 냉각 속도에 따라 A와 D를 분류했죠. 일단 냉각 속도 빠른 쪽이 화산암인데 화산암 중에서도 B 쪽은 SiO2가 많은 거니까 유문암으로 보면 되고요. 반대로 SiO2 적은 A가 현무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느린 거는 심성암인데 심성암의 D는 SiO2 많은 거니까 화강암이 되겠고 C는 반려암이 되겠죠. 반려암.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A와 B에는 세립질이나 유리질이 나타나죠. 냉각속도 빠른 화산암인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암석의 생성 깊이는 C가 A보다 깊죠. C가 깊죠. 심성암인 거니까 맞는 표현. 암석의 나트륨 분해 철의 질량비 나트륨 볼 필요 없죠. 철이 누가 많냐 묻는 거잖아요. 누가 더 새까마냐고. C가 B보다 당연히 C가 B보다 더 새까마죠. 맞는 표현. D는 고철질암. D는 밝은 광물이거든. 고철질이 아니고 규장질 암석이 되겠다. 틀린 표현. 그죠? 자, 해양지각은 주로 A와 C와 같은 암석으로 해양지각은 현무암이 만들어지잖아. 터지면 현무암이고 터지지 않고 밑에서 굳으면 반려암이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자, 그림은 화성암 ABC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놨죠. 3차원 좌표 평면에. 중요한 거는 ABC 각각 반려암이거나 유문암이거나 현무암이거나. 그죠? 그러면 자, 입자 크기를 봅시다. 입자 크기가 C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C가 심성암이라는 거고 A와 B는 화산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심성암 하나밖에 없거든. 반려암. 그래서 C가 반려암이지. 그죠? 그럼 화산암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유문암, 현무암 중에 SiO2 함량이 많은 유문암이 B가 되죠. B가 유문암이고 A가 현무암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A와 B의 밀도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유색 광물이 많은 현무암이 밀도가 크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C는 A보다 지표 가까이에서 생긴다. C는 심성암이잖아. 말이 안 되죠. 틀렸다. D는 마그마의 냉각 속도를 기역에 적합한 물리라고 보자는 거잖아. 자, 냉각 속도가 올라가면 되게 빠르죠. 냉각 속도가. 반려암 느리죠. 밑에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네. A는 현무암, B는 반려암이 아니고 유문암, C가 반려암이잖아.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읍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이고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지형은 전부 다 신생대에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거의 다 화강암이거든. 전부 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산암 터진 거잖아. 백두산 맞고요. 제주도 화산섬이잖아. 한탄강 중요하죠. 화산 터진 거 맞습니다. 한탄강 중요하고요. 울릉도 맞죠. 독도도 맞고요. 설악산 아니죠. 중생대, 설악산 화강암 지역이거든.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인 거야.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39번. 한반도 우리나라 화성암 지형에 옳지 않은 거. 자, 신생대에 생성된 화성암은 대부분 화산암이다. 맞죠? 터진 거 다 신생대니까. 한반도의 심성암은 대부분 중생대 화강암 맞습니다. 우리나라 70% 화강암이야. 집에 돌도 다 화강암이야, 친구들아. 3번. 화강암이 지표로 드러나면서 전리가 나타나죠. 어떤 전리 나타나죠? 판상전리 나타나잖아. 맞는 표현이야. 울릉도 독도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다. 신생대. 그래서 화산섬 맞죠? 신생대가 틀린 거야. 이거 중생대가. 자, 북한산 인수봉은 화강암이 맞습니다. 틀린 건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40번. 자, 설악산, 울산바위. 화강암이죠. 설악산이니까 화강암이다. 화강암. 중생대에 맞고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은 건 아니잖아. 화산암이 아니니까 화강암 심성암이야. 주요 광물 휘석 감란석 아니죠. 석영 장소로 된 밝은 광물인 거잖아. 밝은 암석인 거잖아. 기억만 답이 되겠죠. 1번입니다. 141번. 제주도의 지삭계 모습이 나와 있고 나는 북한산 인수봉이야. 뭐 제주도의 지삭계에서 현무암이죠. 화산 폭발했으니까 현무암으로 돼 있고. 북한산은 화강암이에요.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볼까? 가와 모두 화산암 아니죠. 가는 화산암이고 나는 심성암이야. 가는 나보다 먼저 생겼다. 가가 신생대에 터진 거고 나는 중생대잖아. 그럼 누가 먼저 생겼지? 나가 먼저 생겨야 되잖아. 틀렸다. 가는 나보다 구성 광물의 입자의 크기가 크다. 가는 화산암이잖아. 입자 광물의 크기가 작다. 틀린 표현. 나는 가보다 SiO2 함량이 많죠. 화강암은 밝잖아. 맞는 표현. 가와 나 모두 전리가 보이죠. 가는 기둥 모양의 주상 전리가 보이고 나는 판 모양의 판상 전리가 보이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6번은 맞는 표현이죠. 나의 전리는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는 주상 전리잖아. 주상 전리다. 판성 전리는 압력이 해방되어서 판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는 4번과 5번과 6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142번. 자, 그림카는 고생된 말에 생긴 빙하 퇴적층의 분포가 나와 있고 나는 고생된 말에 생성된 석탄층의 분포가 나와 있다. 일단은 문제를 풀어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고생된 말에는 적도까지 빙하가 분포한 게 아니고 빙하 퇴적층이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는 예전에 남쪽에 다 붙어 있었다는 얘기잖아. 적도는 더워서 빙하가 만들어지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틀렸습니다.
A와 B에서는 같은 종류의 고생된 말 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죠. 붙어 있었을 거니까. 틀렸습니다. 고생된 말 A, B가 붙어 있을 때는 초대륙이 로디니아가 아니고 판게아죠. 판게아. 판게아다. 틀렸다. 자, 고생된 말 중위도 지역은 열대 기후였을 것이다. 고생된 말 중위도 지역은 중위도니까 온대지방이죠. 틀렸습니다. 자, 고생된 말 이후 빙하 퇴적층과 석탄층의 분포는 분포하는 대륙은 대체로 북쪽으로. 자, 빙하층이 올라갔죠. 그다음 석탄층이 또 올라갔죠. 원래 석탄이라는 거는 아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만들어졌다가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넘길까요? 144번, 143번. A, B, C 위치가 잘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A 위치는 섭입되니까 해구가 있겠죠. 그래서 음파 측정 시간이 긴 거, 그지? 가장 긴 6위 이쪽에 해구가 있지 않겠냐, 있네. 해구가 있을 것이고, B는 해령이잖아. 그래서 시간을 보게 되면 이쯤에서 해령이 있을 것이고, 양쪽으로 대칭으로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니까 이쯤에 해령이 있겠고요. C 지역은 딱히 일단은 해석해 봅시다. 기억. 측정 지점 중 A 해역의 해역 6지점의 수심이 6이 가장 깊죠. 왜? 음파 시간이 제일 기니까 맞는 표현이고, B 해역에서는 해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 건 맞고요. 지역 5에서 여기 있죠. C죠. 수심은 2분의 시간이 6초죠. 곱하기 속도가 1500.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9000은 아니다. 틀렸고. A와 C 해역에 모두 해구가 분포한 건 아니잖아. 틀렸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44번. 자, 우리나라 지진 분포가 나와 있고, 일단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석만 해봅시다. 기억. A 부근에서 판의 밀도는 유라시아판이 필리핀판보다 크다. 지진이 여기서 발생하잖아. 그럼 A인 필리핀판이 섭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밀도 누가 커야 돼? 필리핀판이 더 커야 돼.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섭입판은 판의 경사를 보자는 거야. A와 B와. 어떻게 볼 거냐면 신발 지진 봐야 되죠. 자, 판의 경계에서 가까운 쪽에 신발이 보이고, 여기는 판의 경계가 먼 쪽에 신발이 보이는 거잖아. 그럼 A와 A'라는 거는 경사가 매우 급격하다는 이야기죠. 섭입대 경사가 매우 급격하다는 이야기고, 신발이 가까이서 발생한 거니까 지진이. 그 다음에 B 그림은 경사가 좀 완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륙에서 먼 쪽에서 신발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경사는 누가 더 커야 돼? A가 커야 돼. 맞는 표현. 디귿. 일본 열도를 형성한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 과정으로 멘틀의 용융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섭입되니까 물이 들어갔죠. 함수 강물의 유입으로 낮아진 거니까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145번. 자, 그림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두 해양판의 경계, 해령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해령이 되겠죠. 자, 이동 속도가 다르겠네. 다르죠. 다르게 나와 있죠. 일단 왼쪽판과 오른쪽판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을 이룬다는 거는 속도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해령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냐는 이야기잖아. 그 이유는 해령이 이동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해령이 오른쪽으로 1cm/번 연으로 이동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는 속력이 7이 되고 이쪽으로 7이 되면 맞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죠? 해령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달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양쪽에서 나오는 속력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은 틀렸겠죠.
두 해양판의 속도는 1년에 각각 6, 8이 아니고 7, 7로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 해령과 해령 사이의 구간에는 판이 생기지 않는다. 당연히 이 구간 말하는 거겠네요. 변환 단층이면 판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맞는 표현. 해령이 이동하죠. 1년에 1cm씩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지 이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B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B와 A 될까 했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넘길게요. 자, 146번. 일단은 남반도 중위도 지역에서 해령 ABC에 뭐 이런저런 그래프가 나와 있죠. 해석해 봅시다. 자, 150만 전이면 이 가운데쯤 되겠죠. 역자극이네. 자북극은 현재 지리산 남극에 있죠. 역자극이니까 지금 북극에 있잖아. 역자극이면 남극에 있겠지. 맞는 표현. 2번 해령 A에서 나이가 150만 년 전의 해양 지각의 A, 나이가 150만 여기네요. 역자극기거든. 그죠? 역자극기인데 남반구에 있잖아. 그러면 복각은 플러스가 맞죠. 3번 C로 해령 C로부터 80km 지점은 40km 지점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해저 지점의 두께는 당연히 두껍겠죠. 맞는 표현. 4번 해양 지각의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해양 지각의 나이분의 거리. 맞는 표현. 마지막 최근 300만 년 동안 해양 지각의 속도를 누가 큰지 비교하라는 거지. 자, 세로축이 나이, 시간이고 가로축이 거리잖아.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지? 기울기는 속력분의 1이거든. 속력의 역수잖아. 그럼 기울기가 제일 큰 게 속력이 제일 느려야 되는 거지. A가 제일 빠른 게 아니고 A가 가장 느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7번. 현재 뭐 2억 년 전부터 200만 년 전까지 복각과 평각이 나와 있죠. 옳은 걸 골라봅시다. 자, 이 기간 동안 이 지각은 점점 고위도로 이동하였다. 복각을 봐야 되겠죠. 복각이 전부 다 플러스인데 점점 증가하잖아. 당연히 고위도로 이동했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니은 이 기간 동안 이 지각은 시계의 반대 방향인지 시계 방향인지 찾아보자. 자, 2억 년 전 현재 진북역이 있고 자북역이 있네요. 대륙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기 63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시계로 갔다고 치면 대륙이 1로 갔다 치면 진북 그대로 여기 자북이잖아. 각이 점점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시계로 가면 각이 점점 커져야 되고 반대로 대륙역이 있어. 현재 이 상황이죠. 시계 방향으로 갔다면 진북역이고 자북역이니까 각이 점점 좁아지죠. 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1로 가서 일치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각은 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 그죠? 지각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디귿 2억 년 전 암석에 기록된 잔류자기 방향은 시계 방향을 변해. 잔류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록되면 끝이잖아. 틀린 표현이야. 기은만 답이 되겠죠?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48번. 자, 그러니까 어느 화산섬 아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이고, 그 다음에 용융곡선 그래프 나와 있고, 자, 가에서 지진파의 속도 편차는 멘틀에서 평균 속도에 비해 느리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느리다. S로 오고, 빠르면 플러스, 빠르다. 그죠? 그럼 A 지점은 시커멓잖아. 느리다는 이야기죠. 자, 지진파가 느리다는 거는 뭐다? 온도가 매우 높다. 이 화산섬 열점이겠네요. 상승하는 플룸 위에 있는 열점이 되겠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기억
A 지점의 온도는 주변보다 낮다. 아니죠. 높습니다. 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가 느리면 온도가 높고요. 온도가 낮을 때 빠른 거다. 자, A 지점에는 멘틀과 핵의 경계까지 하강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플룸이잖아. 그래서 상승하는 플룸이 돼야 돼. 틀렸다. 가의 화산섬은 열점인 거니까 무슨 과정? 압력 감소니까 니은이 맞죠. 올라가는 과정. 맞는 표현.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자, 149번. 왼쪽 가 그래프는 우리가 자주 봤던 그래프고, 나는 북한산 화강암이다. 나가 화강암이 중요한 거고, 다는 한탄강 일대 현무암이다. 현무암. 자, 문제 풀겠습니다. A에서 A 다시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는 B에서 B 다시, 자, A에서 A 다시 마그마는 우리가 계속 봤던 유문암질이고, 유문암 마그마고요. B에서 B 다시는 현무암질이잖아. 그래서 점성은 당연히 유문암이 큰 거니까 맞는 표현이다. 자, 해령에서는 A에서 A 다시 과정을 생기는 게 아니고, 해령은 B에서 B 다시의 과정을 생기는 거니까 틀린 표현. 나는 화강은 마그마 굳은 게 아니죠.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은 거니까 틀린 거다. 폭발해야 마그마죠. 폭발 아니고 안에 있는 마그마 맞는다. 폭발 용암이죠. 죄송합니다. BB 다시 과정은 아니다. 일단은 리얼 다의 암석은 마그마가 급격히 식으면서 주상절리가 발달해. 주상절리 보이시나요? 현무암이니까 이 기둥 모양이 갈라지는 거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기읍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 답은 1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